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송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마 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왜요? 저 실은 JTBC 기자인데요. 아, 그래요? 예, 저랑 잠깐만 얘기 좀 하시면 그래요? 하세요. 라이브 네, 방송을 그러시죠. 하세요. 네. 네, 네, JTBC에서 나왔습니다. 되게 말을 좀 걸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럼요. 네, 괜찮아요. 네네네. 저를 이제 극우 유튜버 프레임으로 씌워도 되고요. 네, 아닙니다. 뭐든지. 그런 거 아니고. 예. 예. 저희도 네네네. 사실 궁금하잖아요. 어떤 게 진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 근데 네네네.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네.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것도 정말 화가 나서 저는 15시간에 걸쳐서 탄자니아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재명의 피선거관 발할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저한테는 그게 조금 더 컸어요. 왜냐면은 그런 인간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거는 아마 JTBC 때문이 많았다. 그건 또 아니다. 아니죠. 나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면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네. 구구라는 단어를 네. JTBC나 MBC에서는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구라면 그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닐까요? 왜 JTBC나 MBC는 구구라는 멸칭을 사용하냐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저 나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왜 구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튜버들을 멸칭으로 부르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도 우리 이렇게 폭행 사건이 나왔고 뭐 맞습니다. 했는데 뭐 그게 뭐 옳다 뭐 저는 완전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평화로웠는데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그렇죠. 되게 갑자기 많이 흥분들 하셨어 네네. 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걸까요? 아마 이 마음속에 화남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또 특히나 청년들의 화남 그런 걸 한번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저는 지금 만 30살입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결혼과 출산 그리고 경제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가장 크게 무너졌던 시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20, 30대가 감내해야 될 게 너무나 커졌습니다. 이런 사회 불평등이 있는 와중에 특정 정치 세력들은 특정 이권을 위해서 특정 세대의 특정 성별만을 너무나 감싸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특히 남성분들, 일부 깨어있는 여성분들이 이 길거리에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어난 거죠. 왜냐면 포퓰리즘이나 돈을 푸는 행위들은 결국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빚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제가 저희 동네에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모릅니다. 내수가 망가져서요. 근데 그 내수가 망가진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년 반밖에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들이 지금 이 현재 작금의 내수가 말라가는 상황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 당도 미워 저 당도 미워 네네. 사실은 정치인은 다 미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네네. 자기들의 이익만 얘기해 네네. 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젊을 때 한 20, 30대 때는 네. 20, 30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죠. 이런 얘기가 정말 네.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너무 이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어디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느 제가 지점이 지금 20, 30대 남성을 대표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라는 당에서 내거는 많은 프레임들이 특정 성별과 특정 세대를 갈라치고 그 과정 속에서 돈을 쓰는 정책으로만 많이 갔어요.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유로 기업에다가 특혜를 주고 법인세를 깎는 방향성이 아닌 단순히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세금을 쓰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득표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 30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이 도래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뽑을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현재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저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자금을 뿌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단순히 2, 3년만 사는 게 아니라 2, 30년을 살아갈 거고 5, 60, 70, 80년을 살아갈 건데 그런 포퓰리즘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 상황을 저도 사실은 계엄령 하시기 전까지 정말 몰랐습니다. 계엄령 이후에 너무나 큰 관심이 드러나게 되고 여기서 완전히 지금 장관 인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정책들만 입법안들만 내세우고 있구나. 양보법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본 시장주의를 망가뜨리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은 그러면 불가피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계엄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다른 선택지도 있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을 검찰에서 몸담으면서 범죄와 싸운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께서 이런 여파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홧김에 계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본인께서 주장하고 싶으시는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불가피하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적어도 그 심정이나
그 힘든 상황은 이해해. 정말 그 정도로 그렇죠. 받아들이면 될까요? 많이 이해하고 있죠. 그 결과로 현재도 아시겠지만 지지율이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길거리에 나와 보시면은 길거리 20, 30대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간 중에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그 중에서도 남성들이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와 있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감정을 건드린 게 혹시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20, 30대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과 출산, 육아인데요. 근데 그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여가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여가부를 없애겠다고, 그리고 20대 초반 남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군인의 급여를 올리는 거. 저도 병장 때 45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물론 선임이 더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네. 저는 이 대한민국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성 정책이냐 아니면 국방 퇴역군인을 위한 정책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가 된다 라는 생각이고, 그건 20, 30대 군필 남성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합니다. 왜냐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외롭습니까? 정말 힘든 게 군대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있기가 싫은데 있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나서면서 국민청원이 올라갔죠. 양성평등하게 군대를 가자 했을 때 재밌는 안건이라고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양성평등으로 같이 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임기 시작하자마자 군인 월급 올렸어요. 그리고 여가부를 해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올바른 말이죠. 왜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솔직히 생각했을 때 JTBC, MBC, 조선일보, 여야 여론을 떠나서 군인들이 피와 땀으로 지킨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옷 입고 지금 이 스마트 기기 쓰면서 이러고 사는 게 전부 다 우리 대신에 죽어 가셨던, 피 흘리고 지금 이 날씨에 고지전을 펼치면서 엄마 아빠 그리워하면서 17살, 16살부터 참전을 하셨어야 됐던 그분들 덕분에 계신 거예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개취급하고 그러면서 삶은 소대가리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평화정책인 것처럼 하고서 또 속아가지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됐죠. 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 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JTBC 이거 꼭 내야 돼. 꼭 내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꼭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저거 안 내보내도 JTBC 꼭 내보낼 겁니다, 제가. 우리 다 형님 또 찍었어요 이거. 그 부분, 부정선거 부분. 네.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논란이 되게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약간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그렇더라고요. 이게 확인도 안 되고. 제가 네.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개인이고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청하는 게 있다면, 유권자가 진실검증을 요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아무리 헌법기관이라 해도 나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형상기억 종이라든지 배춘희 종이장이라든지, 물론 의혹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권자가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왜 숨기냐는 거죠. 저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여소야대가 됐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지 않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거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입법부를 먹었다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부정선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득표를 해가지고 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상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접힌 종이가 아니라 펴진 종이가 나오냐,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왜 그걸 형상기억종이라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왜 1200명에 달하는 부정취업을 시키느냐, 이게 집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총선의 진거 국민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유권자가 요청하고 보자고 얘기를 하면 열어줘야 돼요. 사실은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가 보면 이쪽 진영에 선 사람들은 JTBC나 MBC를 믿지 않아. 그리고 이쪽 진영에 서 있으면 상대방 유튜버도 믿지 않아. 네. 저쪽 진영에 서 있으면 이쪽은 다 믿지 않아. 네네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양쪽 유튜버들은 가운데 있는 언론사를 다 믿지 않아. 그렇잖아요. 서로가 다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기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부당한 기사들이 있고, 믿죠.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가짜 뉴스들도 제법 많고, 일부는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추측으로 만들어낸 기사들이 대단히 많단 말이죠. 네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근데 아마 서로 가짜 뉴스야, 서로 믿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제가 확실히 해결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될까? 네네네. 우리 보수 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보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 모든 가짜뉴스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김어준이에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보수 언론이 지금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고쳐야 되지요. 하지만 지금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과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후쿠시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으면서 사과는 안 합니다. 그게 좌파들이에요. 대통령님 네. 탄핵시킨 거 JTBC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때 보도했던 말도 안 되는 보도들 사과하거나 정정하신 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보도의 예를 조금 아니 뭐 생각해 인신공양을 보신다면? 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네. 그때부터 JTBC에서 재직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거기 그때의 목적은 여당을 탄핵시키자 이거였을 거예요. 물론 저는 JTBC가 언론 보도 역할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편향돼 있어요. 제가 구구일까요?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들이 저를 구구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나의 미래와 우리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JTBC에서 있으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됐다, 가짜뉴스다. 그 시작은 광우병입니다. 김어준 당신입니다. 김어준 당신이라고요. 김어준 너라고 너 다스베이더부터 시작해서 너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보수 세력에서 조금씩 반격을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가짜뉴스다? 민주 파출소를 만든다? 보수에서 가짜뉴스를 척살하겠다고 무슨 명박 파출소를 만든 적이 있나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받았습니까? 가짜뉴스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네. 하지만 시작은 민주당이 했다. 이거에 대해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성함이나 뭐 여기 유튜버 네네네. 너무 화가 나서 격앙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죄송해요. 왜냐면 JTBC를 제가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TV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은 지금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정치가 개인의 이권에 영향을 크게 안 미쳤어요. 왜냐면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성경이 좋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다들 너무 힘듭니다.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원래 여행 유튜버입니다. 근데 15시간 걸쳐서 아프리카에서 귀국했어요. 왜? 이거 안 하면은 진짜 우리 죽습니다. 우리나라 끝나요.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으로 우리 부모님이 쌓아놓은 원화 자산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이나 예금 자산이나 전부 다 쓰레기 취급이 될 거예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사람함께 해서 많은 자산을 달러화를 해야 됐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됐던 시기가 꽤 오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황금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황금기가 좌파 정권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우파 정권에서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당장 현금 25만 원 찍어주겠다고 하는 사람 찍지 마시고 진짜 우리 미래를 바꿀 사람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들고 일어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연락 한번 하셔서 네네네. 서로 예 조금 네네네. 예, 천천히 네네네.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방송 잘 감사합니다. 예. 제 생각일 뿐이고 저의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정당 정치인이나 당원이 돼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악마의 편집 나오면 그대로 내가 어차피 녹화 다 돼 있잖아. 그 사실은 가짜뉴스의 기준도 지들 마음대로잖아. 왜 다스베이더부터 시작했던 김어준의 개소리들은 왜 아무도 검증하지 않아? 왜 민주당 측에서는 그거 검증 안 해? 맞지? 얘들아, 왜 김어준이 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민주파출소에서 가짜뉴스로 취급 안 하냐고. 지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맞니 얘들아?